안녕하십니까. 리나쌤과 시스템 사고 보객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천군의 도시 폐기물 처리장화에 관한 CLD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경기도교육청 소속 시스템 사고 분과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 여기 이제 커즐럽 다이어그램, 이 CLD가 나와 있죠. 출처는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 2024년 5월 5일자에 나온 기사이고요. 이 기사를 쓴 분은 강신호 대한에너지기술연구 소장님입니다. 여기 밑에 URL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1에 대한 것인데요. 이 B1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크게. 자, 연천군은 임진강과 한탄강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아름다운 지질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 유네스코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 있는 군민들은 생태계 보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 난립 수준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해 왔고, 그래서 이제 보존 요구가 크면 클수록 이제 난립 수준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난립 수준이 낮아지면 생태계 파괴 수준도 낮아지게 되겠죠. 같이 플러스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 건강 지수는 올라가겠죠. 좋아지겠죠. 그러면 연천군의 인구 유출 지수는 낮아지게 되겠죠. 연천군은 현재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지역으로 연천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구가 안 빠져나가니까 이제 만족스러우니까 이러한 보존 요구가 있긴 있더라도 그 전만큼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균형 피드백이 작동하는 그러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제 B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2는 이렇게 좀 크게 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는 겁니다. 이렇게. 자, 먼저 건강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지수가 낮아진다고 볼게요. 안 좋아진다. 건강지수가 낮아지면 마이너스니까 지역 주민의 저항이 커지겠죠. 커집니다. 그러면 군수의 생태계 보존 의지도 커지겠죠. 지역 주민이 이제 저항을 하니까. 그러면 폐기물 처리장 난립 수준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생태계 파괴 수준도 이제 낮아지겠죠. 그러면 지역 주민의 건강 지수는 먼저보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균형 피드백으로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홀수계일 때 균형 피드백이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또 하나의 균형 피드백 B3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B3입니다. 자, 먼저 생태계 파괴 수준부터 볼게요. 생태계 파괴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많이 파괴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저항을 많이 하겠죠. 올라갑니다. 저항 수준. 그러면 군수의 생태계 보존 의지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지역 주민이 많이 저항하니까. 그렇게 되면 폐기물 처리장 난립 수준이 이제 낮아지겠죠. 반대 방향. 그러면 생태계 파괴 수준도 먼저보다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된 B3 균형 피드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B4 한번 보도록 할게요. B4는 이렇게 조금 크게 도는 바깥으로 도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태계 파괴 수준부터 보도록 할게요. 생태계 파괴 수준이 올라갔어요.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저항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역 주민의 저항이 거세지면 처리장의 민영화 수준을 낮추게 됩니다.
즉, 그 민영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손익이 걸려 있으니까 민영화 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민영화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장 난립 수준도 이제 낮아지는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문제가 해결되는 P4의 균형 피드백이 형성되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이제 균형 피드백 말고 강화 피드백 한번 보도록 할게요. R1 reinforcing feedback이라고 해서 R로 표시하고, 자, 먼저 지역 주민의 저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 중간으로 도는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결과는 같습니다. 자, 지역 주민의 저항이 거세집니다. 거세지면 폐기물 업체의 군수 대상 로비가 이제 음성적으로 많이 올라가죠. 저항이 거세지니까 대놓고는 못하고 몰래 몰래 이제 업체의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천 군수의 생태계 보존 의지를 꺾게 되는 거죠. 보존을 하고 싶지만 못하게 될 수가 있죠. 보존 의지가 꺾이고 그러면 폐기물 처리장 난립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군수가 어,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아지니까 폐기물 처리장을 많이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태계 파괴 수준도 올라가죠. 생태계 파괴가 많이 됩니다. 이제 크게 도는 거로 해볼까요? 그러면 지역 주민 건강 지수는 반대로 낮아지죠.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지역 주민의 저항 앞에 점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저항이 더 세지는 거죠. 그러면 업체의 로비 또 역시 더 음성적으로 더욱더 업체의 로비가 들어가고 생태계의 보존 의지, 군수의 의지는 더욱더 낮아지게 되겠죠. 업체가 많이 로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폐기물은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되고 생태계에는 더욱더 파괴가 되겠죠. 더 파괴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 수준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순환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는 것이죠. 화살표가 점점 크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화되는 강화 피드백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난번 시스템 사고 분과 선생님들하고 할 때는 이 강화 피드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못해서 그때 균형 피드백이라고 잘못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강조한 요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요. 어, 지금 이 연천군이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되게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군수가 이제 선거 전에는 절대로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 막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선된 이후에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도심 한가운데 폐기물 처리장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죠. 우리 삶이 다 정치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쾌적한 삶의 질,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때 또는 정치인, 군수와 같은 사람이 처음에 약속대로 지키지 않을 때 지역 주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항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저항은 너무 중요하죠.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저항 교육을 3대 중요 교육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설정할 만큼 저항 교육을 대단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저항 교육이 사실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저항할 필요가 있고 정치인들은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천군의 도시 폐기물 처리 장화에 관한 CLD
B1부터 B4 그리고 R 강화 피드백까지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